예, 세상이 참 시끄럽게 돌아가는 덕분에 뉴스거리는 정말 끊임없이 쏟아지죠. 만약 세상이 참 조용하게 돌아가서 9시 뉴스 앵커가 오늘은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방송을 일찍 끝내버린다면 어떨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하지만 한 번쯤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장면 꼭 들어보고 싶긴 한 뉴스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이렇게 넘쳐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습니다. 저 강태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거침없는 코멘트에선 지극히 저 강태훈에 의한, 강태훈을 위한 주관적이고 파격적인 뉴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존의 뉴스 형태와 약간 비슷하지만 프로그램 제목처럼 저의 거침없는 코멘트가 되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으며 저의 거침없는 코멘트가 좋으시다면 박수를, 안 좋으시다면 시원하게 욕 한 사발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박수도 욕도 감사한 아나운서, 거침없는 코멘트의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강태훈입니다. 첫 번째 거침없는 코멘트입니다. 어제 동아일보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버스터미널에 버리는 장면을 포착해 취재하면서 이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칭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언론에서 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날조된 고려장이라는 것에 대해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검색창에 고려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니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얼마나 고려장이라는 말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으로 형편이 좀 어딘가 불편한 기자들입니다. 그러면 기사 제목들을 살펴보죠. JTBC에서 만남 대신 생일별, 인천공항 속 국제판 고려장, 서울신문에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제목의 논평도 있었습니다. 뉴시스에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고려장, 인권위의 진정, 서울경제에서 장수의 그늘과 현대판 고려장, 한겨레에서 노점상 산속에 버리는 고려장 단속, 매일경제에서 현대판 고려장 사건의 전말, 조선일보에서 현대판 고려장 60대 어머니 길거리에 버린 30대 아들, 미디어오늘에서 KTX 분할은 시골 노선 무궁화호 고려장, KBS와 MBC에선 현대판 고려장, 병든 어머니 버린 비정한 아들 등 이렇게나 많은 언론에서 고려장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풍습이라고 알려진 고려장은 우리나라에 절대 없었던 풍습입니다. 고려시대는 불효한 자녀를 법률로 강하게 다스릴 만큼 효를 강조했던 국가였습니다. 풍습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중적이었다는 것인데 이런 시대에 과연 고려장이 풍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고려장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말입니다. 일제는 무덤 속에 있는 문화재들을 도굴 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를 최우선시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묘를 파겠다는 일제의 생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고려장이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아이의 부모를 산에다 갖다 버렸다는 식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자신들의 도구를 쉽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일제는 1919년 조선 동아전에 고려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선전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지게로 짊어진 다음 산속에 내다 버리고 그 지게를 자식이 가지고 나오면서 아버지가 늙으면 나도 아버지를 산속에 내다 버리겠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익숙히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일본인과 조선 총독부 등에 의해서 쓰여진 동화책이며 원작 역시 한국의 얘기가 아닌 중국의 효자전입니다. 도구를 위해서 일제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날조된 역사를 들고 나왔고 중국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인 양 바꿔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악습은 없었습니다. 최근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경제적 혹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를 버리는
페류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고려장과 연결시켜 제목을 짓고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자이고 저널리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사전에 있는 고려장이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하고 고려장은 없었다는 기사를 쏟아내며 일제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죠. 하지만 틀림을 바로 고치려는 노력은커녕 일제의 왜곡에 그대로 편승에 따라하는 기자들,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오히려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에서 보듯 살아있는 노인을 산채로 버리는 풍습은 일본에서 더 있을 법한 풍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아베의 미친 망언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면서 그들이 날조한 고려장이라는 왜곡된 단어를 제목으로 버젓이 붙이고 있는 현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인 겁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두 번째 거침없는 코멘트입니다. 작년 12월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는 대한민국의 젊은 지성들을 깨웠고 수많은 대자보 열풍을 불게 했으며 개인의 부만 탐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된 대자보의 힘은 굉장했죠. 수많은 대자보 행진의 시작점이 됐으며 그 반대의 대자보도 나오게 했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 안녕들 하십니까의 대자보. 하지만 지나침은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는 대한민국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언론과 기사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사에도 이런 제목을 붙이며 관심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안녕들 하십니까에서 또 들만 빼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난치는 건데 뭔지는 몰라도 예전에도 안녕을 묻는 제목과 내용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자보의 열풍 이후 안녕들 하십니까의 빈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제는 식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보는 독자들의 짜증과 식상함보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과의 연결을 통해서 안녕들 하십니까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안녕들 하십니까요? 독자들의 이런 반응이 이어진다면 안녕들 하십니까의 본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최근 핫이슈의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기자도 창의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사용되는 안녕들 하십니까?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안녕들 하십니까를 통해서 그 좋은 의미가 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강태훈의 거침없는 코멘트, 첫 번째 방송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오늘은 고려장 그리고 안녕들 하십니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거침없이 가감없이 코멘트 해봤는데요. 기사 제목에서 더 이상 고려장이나 안녕들 하십니까가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기자분들 진짜 좋은 기사 좀 많이 써주세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눈길 끌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하시려나요? 한낱 대학생일 뿐입니다. 많이 미워하지 마시고요. 쿨한 척하지만 마음은 항상 갈대같이 여린 강태훈의 거침없는 코멘트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오디오 프로듀서 이혜진, 그리고 진행해전 아나운서 강태훈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ork it, make it, do it, makes us. Work it, make it, do it, makes us.